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저희가 국민연금공단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렸었는데요. 그 이후로 상황이 조금 바뀌었고요.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수정이 없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충우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물론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이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고 최강 이사장이 뭐 그만두네 만에 나는 못 그만둔다 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습니다. 결국 그 사이에 또 그만뒀잖아요.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최강 이사장이 공식 사임한 게 지난 27일인데요. 홍한선 본부장이 연임 문제를 두고 복지부와 충돌을 빚은 지 보름 만의 일입니다.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물러난다고 밝히며 임기를 7개월여 앞두고 자리를 떠났는데요. 기금운용본부 공사 찬반을 두고 홍한선 본부장은 갈등을 빚은 것이 인사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며 복지부가 앞서 최 이사장의 책임을 물었던 상황이고요. 이번 사태의 핵심인 기금운용본부 공사는 여전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에 빠진 상황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공사가 필수라는 입장이지만 그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이 한 말을 보면요.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공사법안을 상정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못 박았었고요. 현재 서울 강남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금운용본부 이전 문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번 인사 파문이 일단락된 뒤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전주 이주 문제는 그대로 진행할 것이다. 공사가 된더라도 전주 이주는 그대로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고 또 공사의도가 기획재정부가 영향력을 넓히려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에는 최경환 부총리는 기획재정부는 운용에 손 떼도록 했다 이렇게 답한 바가 있습니다. 예, 역시 참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국민연금공단인데요. 뭐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홍한선 본부장의 임기도 내일까지 물론 임시로 조금 연장을 해준다고 하긴 합니다만은 1, 2인자가 모두 좀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 있다 보니까 분위기가 어수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참 타이밍이란 게 또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이 왔는데 국민연금공단이 수정이 없다 보니까 분위기가 영 좀 어수선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직접 그렇습니다. 보니까 좀 어떻던가요? 일단 홍한선 본부장 연임 문제부터 좀 정리해 보자면요. 예. 그 최강 이사장이 물러나면서 글로벌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모셔야 된다. 그래서 기존에 연임 불가 입장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라서 이에 따라서 홍한선 본부장의 임기는 내일까지고 그 새 본부장이 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기를 연장하게 된 상황입니다. 뭐 점진적으로 퇴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최 이사장이 글로벌 역량을 강조했듯이 협소한 국내 시장에서 이제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 이런 건 누구나 공감하는 상황인데 그 방식을 두고 충돌을 빚었던 것이죠. 네. 최 이사장의 사태 등 내용 속에서 이번 글로벌 세미나를 연 것은 두고두고 아쉬울 얘기인데요. 그 홍한선 본부장이 인사말에서 강조했듯이 연기금으로는 세계 2위 규모인데 그에 전혀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 않습니까? 최강 이사장이 사퇴했던 과정들을 보면요. 그래서 당초 계획과 달리 이제 공단 2인자인 홍한선 본부장이 대신해서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의 스테판 슈아츠만 회장과 또 칼라일의 윌리엄 코네 회장 등을 맞이했는데 최 이사장이 갑작스럽게 이제 안 나온 것에 대해 이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할지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알지 않을까요? 예, 알겠죠. 네, 당연히 알겠죠. 그러니까 예. 사실 더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하고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방향이 중요한데 홍한선 본부장 인사말에서 말했을 때 사모 투자를 비롯한 대체 투자가 이제 저성장 저금리의 뉴노멀 시대를 헤쳐나가는 다변화 전략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향후 투자 방향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인사 문제는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그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참 굵직한 사모펀드가 우리나라에 방한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인 금융 전문가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블랙스톤은 이제 대체 투자의 강자인데요. 대체 투자라고 하면 이제 주식이나 채권 등 비전통 자산을 넘어서 이제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모 투자나 해지 펀드나 이제 부동산, 벤처기업 또 원자재 등 비전통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블랙스톤의 스테판 슈아츠만 회장은 국민연금과 유사한 규모의 연기금들은 대체 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다.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이는 매우 현명한 움직임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에 비하면 국민연금의 대체 투자 비중은 10% 미만에 불과한데 뭐 이제 대체 투자에 대한 절대 금액, 그러니까 투자 총액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내에서 상대적인 비중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NPS's total assets are estimated to grow much larger by 2020. They will most probably need to be not only increasing the amount of alternatives, but the percentage at the same time. 예, 블랙스톤 회장은 또 스포츠에 빗대어서 대체 투자의 강점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그 전통 투자 자산에 투자하는 매니저들이 이제 경기를 지켜보는 관중이라고 하면은 대체 투자 매니저는 실제 필드에서 뛰는 선수라는 겁니다. 주식 등 전통 투자 영역에서는 일단 매수한 뒤 지켜보는 이렇게 관망하는 모습이 많지만은 대체 투자 매니저들은 기업 인수를 예로 들면요. 일단 기업 가치를 향상시킬 계획을 가지고 기업을 인수한 뒤 적극적으로 변화를 추진한다는 이런 설명입니다. 국민연금은 또 현재 블랙스톤의 위탁 운용하면서 22%의 투자 수익률을 보고 있다. 이렇게 성과를 강조하게 되는데요. 그 8월 말까지 국민연금의 전체 수익률은 3.2%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대체 투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강조한 셈입니다. 예. 근데 좀 궁금한 것이 대체 투자라는 게 네. 주로 해외 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전반적으로 국내까지 어느 정도 좀 비중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비중을 뭐 확실하게 정해서 얘기하기 힘들지만 예. 일단 대체 투자가 뭐 부동산이나 뭐 네. 이제 레버리지하고 기업 인수 쪽 바이아웃 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또 사모펀드, 헤지펀드 이렇게 투자하는 것인데요. 주로 이제 해외 투자를 강조하면서 대체 투자를 같이 엮어서 확대해야 한다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해외 투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만 한정을 지으면 워낙 기금 운용 수익률이 안 나오다 보니까 사실 최강희 이사장과 이 본부장 간의 이런 좀 밀당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내용 맞습니다. 속에서도 기금 운용이 너무 수익률이 안 좋아지니까 전문가를 좀 새롭게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 사실이었고요. 국내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좀 궁금합니다. 워낙 기금 운용 체제가 좀 잘못되어 있다. 이 규모에 비해서 세계 2위인데 좀 그런 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좀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나요? 이 국제 포럼 뒤에 또 한국보건사연구원에서 주최한 이제 해외 투자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었는데요. 이번 포럼에서 강조했던 것은 전략적 자산 배분안입니다. 그 원종욱 한국보건사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블랙리터만 모델이라고 이 모델을 기존 모델에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할 것을 제시했는데요. 현재 국민연금에서 자산 배분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특정 자산의 비중이 쏠리는 코너의 현상이 심각한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원종욱 박사가 설명했을 땐 기존 모델이 워낙 센서티브, 민감하다 보니까 그 어떤 한 자산군에 대한 이제 기대 수익률을 조금만 높여도 그 자산군의 비중이 확 높아지는데 이렇다 보니까 국내 채권 투자 비중이 60%에 달하는 이런 문제를 현실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비해서 블랙리터만 모델을 보면요. 글로벌 주식이나 채권, 대체 투자 등 주요 자산군이 그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그런 비중 계산에서 적정 기준선을 제시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쏠림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안정적인 운용 차원에서 글로벌 시장과 연동하고 시장 중립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뭐 이런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국내 현실을 감안해서 이제 안전자산 비중을 최대치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국내 채권 비중은 42.22%가 나옵니다. 근데 네. 지금 국민연금의 채권 비중은 한 54%, 거의 60%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내 채권 비중이 적정치에 비해서 10%포인트 이상 초과한 상태라는 그런 지적이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채권 비중은 14%대로 한 40%포인트 이상 줄여야 할 것이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아무래도 좀 대세인 것 같습니다. 네, 해외 그렇습니다. 쪽으로 좀 눈을 돌리자는 것이 보다 큰 시장에서 좀 더 큰 기금을 가지고 좀 제대로 운용을 해보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기존 사례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어떤 기획 시리즈를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일대학교 그 기금 모델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얘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네.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예일대학교 기금운용 모델을 좀 설명하자면요. 그 2016년도 이제 자산 배분 목표안이 나왔는데 그 목표치를 보면 그 미국 내, 그러니까 자국 내 주식은 4%, 또 채권이나 현금 비중은 8.5%에 불과합니다. 그 채권 비중 감축을 비롯해서 이제 해외로 나가자, 그리고 대체 투자 확대하자 이런 방향은 뭐 블랙리터만 모델하고 공통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예외대 모델은 이미 자산 배분이 확립돼 대학교 기금 운용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모델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고 블랙리터만 모델은 자산 배분안을 만들기 위한 기초 모델이라는 이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양한 논의는 필요하겠죠. 다만 지금의 글로벌 자본시장 상황과 해외연기금의 전략 전술을 고려할 때 안전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제 예의대학교 기금운용 모델은 상당히 이제 이상적인 수준에 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벤처 캐피탈의 거의 20% 투자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대체 투자 중 방식인 하나인 그 레버리지 바이아웃에 더 많이 투자하는 이런 기금운용 모델은 우리 현실에서 현재 논의하기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블랙리터만 모델을 논의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애매한 이제 기금운용위원회, 기금운용본부의 상위 기구인데요. 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운용본부의 애매한 역할 분배를 좀 개선하기 위한 취지도 있습니다. 예. 이 모델의 제시한 원 박사에 따르면요, 현재 사용하는 모델에서는 워낙 보완하고 수정해야 할 것이 많다 보니까 그 기금운용본부에서 아예 자산 배분 1, 2항까지 검토해가지고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를 한다. 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기금운용위에서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미미한 상황이겠죠. 결제 정도만. 예, 약간 예. 그런 상황이 이렇게 지적을 네네.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블랙리터만 모델 논의를 시작으로 수익률 등 시장 전망은 실제 운용을 하는 기금운용본부에서 하고 네. 이제 자산 배분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확정하는 것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해야 한다. 이런 것이 이제 원종욱 박사의 주장입니다. 아무래도 기금 운영 모델 자체가 현재 좀 잘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이것을 맡고 있는 본부 측에서도 서로 제대로 조율이 안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안 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역시 뭐 국민연금공단이라는 것이 안정성도 분명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물론 중요한 거겠지만 이 수익성 제고에 대해서는 역시 계속해서 좀 검토하면서 업데이트를 시킬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충호 기자와 함께 국민연금공단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